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의 아주 핵심적인 정치권, 그러니까 이건 뭐 전문가 이런 데가 아니고 정치권 그리고 군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지금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이 선 것 같은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 세계 전략에서 지금 뭔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으면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럼 미국을 위협하는 전 세계의 모든 적들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뭔가 임팩트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지금 북한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내용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레짐 체인지의 외통수에 몰리는 김정은입니다. 자, 대북 성토를 시작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죠. 그 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인데, 국무장관이라 하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 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처럼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대외 정책을 하는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을 해서 토니 블링컨이 직접 발언을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국가안보상의 소요와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처를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유엔 군축회의에서 발언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멘트들은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나의 이 국무장관으로서의 나의 생각이 아니고 이건 대통령, 즉 최고 결정권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지시를 받고 지금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지시는 뭐냐? 바로 이 미국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 즉 핵,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그 임무를 우리는 가진다 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도덕적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책임도 있지만 여기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미국은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또 이겁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에 이제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주로 코리안 페니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핵화를 언급을 했는데, 우리 뭐 대한민국 정부는 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사안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섞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토니 블링컨 이 새 정부는 분명히 코리안 페닌슐라가 아니고 노스 코리아라고 언급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날 토니 블링컨이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는 불의와 폭정에 맞선 싸움을 지원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북한을 제대로 언급합니다. 역시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의 지시다라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외교적 지도력과 통합시키고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보호를 중심에 둔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 인권 증진은 미국 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의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성취될 수 있다. 세계는 북한과 시리아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불의와 폭정에 맞선 그 같은 싸움을 지원해야 한다. 인권 침해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 자, 트럼프 시대에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라고 비핵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뭐 지속적으로 트럼프 임기 내내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해왔죠. 그래서 지난 뭐 트럼프 시대에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은 더 위험해질 것이다. 왜냐? 민주당은 지금 인권 문제까지 지금 들고 나와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했던 비난, 자신들이 했던 공격,
그것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북한은 이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야, 이건 뭐 북한의 생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꽤 있습니다. 최고위층에도 있었죠. 과거 대통령 했던 분도 그렇게 이건 뭐 북한의 안보 때문에 미국이 위협을 하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정부에도 아마 최고위층에는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미국이 위협하니까 자기네들 살려고 핵 개발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중국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도 또는 중국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에게는 큰 위협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권 문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치미냐 반미냐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가 없죠. 물론 그렇게 인권 그거 뭐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독재 국가들끼리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또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인권 그거 뭐 수용소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 자기네들도 하니까. 그렇지만은 대놓고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전 세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방에 이건 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대상은 바로 북한과 시리아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중에서 동맹이면서 파트너인 우리 대한민국 협력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맞서는 싸움을 하는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박상학 그 자유북한연합 그분이 풍선도 날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아예 그분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을 책임 추궁에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 저지른 자들은 누굽니까? 김정은과 그 핵심 인사들이죠. 또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걸 지금 은연중에 도와주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 정부 같은 자들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핵 문제, 인권 문제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CIA 국장 될 사람은 사이버 문제, 북한이 최근에 뭐 비트코인 해킹하고 하는 그 사이버 문제를 또 들고 나옵니다. 핵, 인권, 사이버. CIA 지명자죠. 윌리엄 번스. 이 사람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테러와 핵 확산 같은 문제부터 공격적인 러시아, 도발적인 북한, 적대적인 이란에 이르기까지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보건 불안정성이 미국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 위협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들의 사이버 위협이 문제다. 라고 북한, 중국을 꼭 집어서 사이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든의 지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 핵, 그리고 인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이버 문제를 북한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계속 군부를 짚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군에서 나옵니다. 합참 차장이에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죠. 2017년 당시 핵무기를 다루는 전략사령관을 하면서 2018년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말이야 바로 그냥 북한에 핵무기 내려 꽂을 준비돼 있어 하고 B2가 이 GBU-57 내려 꽂아버린 벙커버스터 꽂아버리는 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랬던 바로 존 하이튼 합참 차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누군가 미국을 향해 뭔가를 쏜다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북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7년을 겪어보고도 김정은과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정말 사용할 것이라는 실질적 가능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2017년 바로 화염과 분노 시절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간에 미친 개라고 막 말폭탄을 퍼붓던 그 시기였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늑다리, 미치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개, 미친 강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시기에 정말로 북한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은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때 정말 전쟁을 우리는 준비했었다라고 지금에야 밝히고 있죠. 자,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명백하게 북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군사 전략은 첫 번째 타겟이 북한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합참 차장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미국의 합참 차장이 북한 미사일 방어는 곤란하다. 자, 그러면은 발사의 왼편을 타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사의 왼편. 이게 뭔지. 자, 그들은 지난 20에서 25년간 미사일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이런 미사일들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기 숫자 등을 고려할 때 패트리어트처럼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하기보다는 발사의 왼편을 생각해야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대에서 직접 타격할 수도 있고 발사의 조준 시스템을 기만하는 방법도 있다. 미사일을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만 한다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 시간 2월 23일 낮에 이야기를 합니다. CSIS 세미나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나 이런 요격 시스템 우리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예 발사하기 전에 때려버리고 또는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자신은 발사의 왼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발사의 왼편, 그러면서 이제 이 선제 타격, 무력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left of launch, 발사의 왼편이 뭐냐? 이제 이 미사일 발사의 단계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left of launch, LOL. 뭐 이게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냥 이제 발사의 왼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ready, 그리고 launch, 이제 발사하고 boost, 이제 상승하고, 그리고 종말, 터미널에서 타격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터미널 모드에서는 패트리어트 또는 사드가 요격을 하고, 부스트 모드에서는 SM3가 요격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SM3가 요격을 한다든지 이 패트리어트 3나 또는 사드가 요격하는 이 상태에서는 요격 못하면 어떡할 거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ready 되기 전에, 런치 되기 전에 없애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도표를 봤을 때 발사의 왼편이 뭐냐? 바로 발사는 이제 런치죠. 런치. 여기에서 왼편은 ready, 준비 단계. 그리고 이제 기립하기 전. 뭐 이게 발사의 왼편 아닙니까? 이 도표상에 봤을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에 때려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존 하이튼 합참 차장은 발사의 왼편, left of launch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쏘기 전에 때리자. 그래서 이 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고 또는 쏘기 전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하자. 누구에게? 왜? 자기네들의 핵 전력은, 핵 관심은 전부 북한에게 초점을 맞췄다 했으니까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서 쏘기 전에 먼저 제거하자. 라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 합참 차장이 2월 23일 낮에 CSIS 세미나에서 발사의 왼편 작전을 이야기를 한 그날 밤에 2월 23일 23시 49분이죠. 그날 밤에 미사일을 쏩니다. 바로 미니트맨 3 미사일을 ICBM이죠. 발사의 왼편을 타격하기 위해서. 발사하기 전에 니들 우리한테 지금 발사할 것 같아? 먼저 죽어라 이놈들아. 그냥 먼저 선제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필이면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거 북한을 겨냥한 것이냐. 오늘 존 하이튼 차장이, 합참 차장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미니트맨 3 지대지 ICBM을 쐈는데 이거 그럼 북한을 쏘는 거냐?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발사가 계획되어 있던 그 스케줄대로 우리는 훈련을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공교롭지요. 업이 일학일까요? 아니면은 그 스케줄을 맞춘 것일까요? 저는 맞추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ICBM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시기에
괌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할 정도의 폭격기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주로 괌에는 과거에 화염과 분노 시기만 하더라도 정말 전쟁이 바로 일어날 것 같은 그 시기였어도 폭격기가 6대를 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주로 뭐 4대, 5대, 많으면 6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1B 폭격기 4대 그리고 B-52 폭격기 4대 해서 도합 8대의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전략 폭격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B-1B 4대를 보면 어디서 왔냐? 텍사스주의 다이아스 공군기지에서 온 구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들이고 그리고 B-52는 박스데일 기지에서 온 제96 폭격 비행대 소속의 기체 4대가 와서 총 8대가 지금 괌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무섭냐? 바로 이 B-1B 같은 경우는 제즘 ER이라고 하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무려 한 대당 24발을 탑재할 수 있죠. 그래서 B-1B 4대면 총 96발의 제점 ER을 쏠 수가 있습니다. 스텔스니까 뭐 북한 요격할 수도 없습니다. B-52 같은 경우는 제점 ER을 총 20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80발이 되겠죠. B-1B 96발, B-52 80발 해서 이 어마어마한 총 176발의 미사일을 한 번에 쏠 수 있는데 그건 무려 사거리가 900km가 넘고 그리고 스텔스고 북한이 요격할 수 없고 이런 미사일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발사의 왼편, 즉 발사를 하려는 기도가 보일 때 그를 먼저 일거에 북한에 있는 모든 미사일 발사대의 진지 그리고 숨겨놓은 어떤 그 동굴, 갱도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타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점 ER 여기다가 특별한 탄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바로 챔프입니다. 챔프는 바로 전자전 공격을 하는 것인데 마이크로웨이브, 즉 마이크로웨이브가 우리 그 전자레인지 아닙니까? 그 전자레인지 거기다가 쇠 같은 금속 물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 폭파하는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금속물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지 않죠. 그래서 이 챔프는 강력한 마이크로웨이브를 발사하는 그 순항미사일이에요. 그런데 미사일은 가서 내리 꽂아버리는데 이건 꽂지 않아요. 그냥 계속 마이크로웨이브를 쏩니다. 자, 저기 북한의 탄도미사일 1번 기지야. 그럼 거기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확 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로가 타버리겠죠. 미사일 발사하는 회로 타버리겠죠. 저긴 북한의 통신기지, 저기다 마이크로웨이브 팍 쏴가지고 통신기지의 회로를 태워버립니다. 저기는 또 북한의 이 레이더 기지 또 쏴. 그럼 레이더의 또 회로가 타버리겠죠. 전자장비 회로 타버리면 뭐 반도체 타버리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챔프 한 발당 총 100회 정도의 EMP 공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900km를 비행할 수가 있으니까 900km를 비행하면서 계속 시속 한 800km에서 900km 정도로 비행을 하는데 이게 900km를 비행할 수 있으니까 1시간을 비행하는 것이죠. 1시간을 비행하면서 그것도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했을 때 그런데 속도를 좀 줄이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비행하면서 어차피 스텔스니까 북한은 레이더 안 볼 거고 그래서 여기는 레이더 기지네 태워 저기는 미사일 기지 발사대네 발사대에 있는 그 조종관 태워 저기는 미사일 발사 통제소네 통제소 태워 저 안테나 있네 태워 이렇게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B-1B 하나에 24발의 제점 ER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챔프 같은 거 몇 발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의 왼편 무력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또 이 챔프로 할 수 있고 탄두를 진짜로 이제 물리 탄두를 집어넣으면 그냥 또 제거해버리는 선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괌에 무려 176발이나 쏠 수 있는 전력 폭격기 8대를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미국은 이 고위 관료들에게 계속 압박하는데 왜 그러냐? 바로 실수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계속 압박하면서 군비 경쟁을 유도했죠.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군비 경쟁을 하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무기를 유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국가 재정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민생이 무너집니다. 국민의 불만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공산 국가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1991년 소련이 공식적으로 문 닫았어요. 그건 군비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니까 올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당의 능력을 군수공업에 집중시켜. 그렇게 해서 군수공업을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전력을 공급해서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이 방사포탄까지도 핵탄두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민생이 큰일 났거든요. 한 달 만에 다시 자기가 분명히 군수공업에 전력을 집중하라 라고 해놓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 인민들의 불만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 같으니까 정말 이례적으로 다시 당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때 1월 달에 당대회를 하면서 임명했던 경제부장 김두일이 그 경제부장을 세워놓고 호통을 치고 삿대질을 하고 조영원이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그 김두일이를 해고시켜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경제부장 오수영이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못 사는 거 이거 내 책임이 아니고 경제부장 제가 잘못한 거야 라고는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길게 갈 수 없죠. 그래서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에게 했던 그 군비 경쟁을 지금 북한에게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한은 계속 겁이 나니까 야 ICBM 더 만들어, 야 SLBM 더 만들어, 빨리 SLBM 만들어, 야 빨리 핵잠수함 빨리 가동시켜.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재원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재원 가지고 계속 군수공업에 돈을 투자하다가는 길게 갈 수가 없겠죠. 그걸 지금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불만에 의해서 내부 봉기가 일어나든지 그리고는 인권 문제 언급하면서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간 것을 차단하고 있는 이 한국 정부 같은 이런 기도를 막아서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가게 해서 스스로 내부 봉기가 일어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 어떤 정부의 재정이 그냥 다 무너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이 스스로 이제 완전히 그냥 구석에 몰린 쥐처럼 돼서 안 되겠다 쏘자라고 해서 쏠 것 같으면 선제 타격에서 아예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리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왔는데 바이든 인기 없죠. 그리고 좀 의심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진정성, 선명성 그리고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 트럼프 뭐 이 전념물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줘야 되겠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중국에게는 뭔가 내가 좀 걸거럽고 러시아 안 되겠고 이란 만약에 이란을 했다가는 막 중동이 그냥 뭐 완전히 난장판 될 것 같고 이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뭐 시아파의 문제가 되고 뭐 완전히 뭐 난장판 될 것 같고 그러면 딱 좋은 게 뭐냐 북한이구나. 북한 전력도 약하고 뭐 딱 건드렸을 때 그냥 한 방에 잡아뜨릴 수 있는 북한 얘들이구나. 지상전도 필요 없죠 그냥. 그래서 이미지 세탁하고 물타기 하는데 네가 딱이다. 너 한번 딱 걸려라. 그렇게 해서 지금 핵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사이버 문제를 걸면서 지금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군에서의 합참 차장의 발언 이런 것들 봤을 때 김정은의 외통수 이게 실현되는 거 정말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